아저씨, 오늘 하루만 제 아빠 해주실 수 있나요? 그 말 한마디에 청소부 박만수는 걸레를 쥔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젊은 인턴의 떨린 눈을 바라봤습니다. 단 하루의 연극이라 생각했지만 그날 밤 회사의 모든 시계가 멈췄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고 말문을 잃었습니다. 저 청년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도윤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을 듯 뛰었습니다. 아버지이자 형제였던 사람의 그림자, 잃어버린 피와 숨겨진 죄, 그리고 불 속에서 피어난 진실. 한 회사의 청소부가, 한 인턴의 아버지가, 한 회장의 형이 되어 모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이야기. 아버지 왜 이제야 나타나셨어요? 이제라도 내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 그리고 그날 밤 불길 속에서 밝혀진 진실 한 줄이 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대기업 본사. 겨울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싸늘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박만수가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걸레와 고무장갑이 들려 있었고 허리에는 오래된 열쇠 꾸러미가 달랑거렸습니다. 그 열쇠 소리가 쨍쨍 울릴 때마다 그는 마치 세월의 무게를 묵묵히 짊어진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만수는 이 회사의 첫 세대 직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기계설비 담당 기술자로 이름이 알려졌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성실한 사람에게 언제나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공장이 정리되고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가자 그의 이름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린 아들은 외과로 맡겨졌습니다. 그 후 아들로부터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꼭 다시 올게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세월은 40년을 훌쩍 지나갔습니다. 만수는 구내식당 조리사 정미자의 따뜻한 목소리에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수 씨, 또 새벽부터예요? 몸 상해요. 새벽은 조용해서 좋습니다. 낮에는 사람들 눈이 많잖아요. 이런 일은 조용히 해야죠. 그의 말투는 늘 겸손했고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세월이 남긴 주름과 후회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회장실 앞에서 걸레질을 멈췄습니다. 다른 곳보다 유난히 반짝이게 닦았고 문손잡이에 얼룩 하나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은 항상 깨끗해야 해요. 여기가 내 지난 인생이 있었던 자리니까요. 정미자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래된 청소부의 습관쯤으로만 생각했죠. 출근 시간이 다가오자 젊은 직원들이 삼삼오오 들어왔습니다. 그들 사이를 피해 구석으로 비켜서는 만수의 모습은 마치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때 회사 로비 한쪽에서 이도윤이 들어섰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하지만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신입 인턴으로 들어온 지 3달째였지만 동기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회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책상에 앉아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도윤 씨, 이번 행사 가족 초청인데 부모님 오시죠? 아, 멀리 계셔서 오시기 힘드세요. 그의 대답은 짧았고 눈빛은 피로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는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로 들썩였습니다. 로비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고 직원들은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웃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무대에 올라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가족 같은 직원들 덕분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환호와 박수,
그리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행사장 한켠 도윤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입술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청소도구를 들고 지나가던 만수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젊은 친구, 사진 안 찍어요? 혼자라서요. 찍을 사람이 없어요. 혼자라도 찍으면 되죠.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그냥 괜찮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그의 눈 속에 낯선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잊혀진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하루만 제 아빠 역할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만수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그냥 사진 한 장만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가족이랑 찍길래 저도요. 만수는 천천히 걸레를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는 내가 아버지요. 그들은 포토존 앞에 섰습니다. 만수가 어색하게 어깨를 감싸자 도윤은 처음으로 미소를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죠? 근데 이렇게 따뜻한 손 잡아본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래요. 세상은 차가워도 사람 손은 아직 따뜻하네요. 찰칵 셔터가 눌렸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에서 회장 한도연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시야 속에는 40년 전 자신이 버린 사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설마 박만수?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억 속의 형,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그것이 똑같이 그 노인에게서 보였습니다. 행사는 웃음과 축하로 가득했지만 한쪽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박만수는 모른 척 걸레를 다시 집어들었고 도윤은 따뜻한 미소로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과거가 그날 밤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몰랐습니다. 그가 붙잡은 그 청년의 손이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손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도연 역시 몰랐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릴 서막이 될 거라는 걸. 행사가 끝나고 로비의 풍선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한도연은 단상 아래 어둠 속에서 포토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한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처럼 예리했습니다. 저기 저 노인 이름 알아오게. 비서는 곧장 뛰어가 명단을 뒤졌고 몇 분 뒤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쪽지에는 박만수라는 세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한도연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박만수 살아있었구만. 박만수는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행사장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체온, 떨리는 손, 오래도록 듣지 못했던 부탁. 박만수의 가슴은 이상하게도 오래된 상처가 간질거리는 듯했죠. 오늘은 참 낯선 하루였네. 정미자가 다가와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요. 무리하진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젊은 친구가 웃는 걸 보니까요. 정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무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말을 아꼈습니다. 가볍게 내뱉은 말 한 줄이 인생을 흔든 적이 있었으니까요. 이도윤은 사무실 칸막이 사이로 행사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자신은 분명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웃음 뒤에 오래된 빈자리가 선명했습니다. 이도윤은 폰을 내려놓고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다를 줄이야. 자리로 돌아간 이도윤은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메일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사팀 공지,
창립 자료 정리 봉사자 모집. 이도윤은 이유 없이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도연은 비서실로 돌아오자마자 금고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나왔고 낡은 흑백 사진 몇 장이 마치 증인처럼 그를 응시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한도연과 박만수 그리고 한 여인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한도연의 기억은 아버지 장례식장의 냄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재단 옆에서 박만수가 입술을 깨물고 울음을 삼키던 모습, 유언장을 둘러싼 어른들의 속삭임, 그리고 한도연이 모른 척 돌아섰던 밤. 그때 내가 외면하지 않았다면. 그 질문은 한 번도 소리내어 묻지 못한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다만 공기의 결이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구내식당 복도에서 한도연과 박만수가 마주쳤습니다. 눈빛이 짧게 엇갈렸고 아무 말도 없었지만 오래된 시간이 서로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정미자가 눈치를 보며 수저통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국물 더 드릴까요? 아니. 한도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박만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식판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나갈 무렵 이도윤은 인사기록 보관실 열쇠를 받았습니다. 창립 자료 정리 봉사자 명단에 이도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담당자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먼지 많으니까 마스크 꼭 써요. 보관실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가 밀려나왔습니다. 철제 선반마다 연도별 박스가 빼곡했고 상자마다 낡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연도표를 따라 상자를 꺼내 파일을 펼쳤습니다. 초기 인사기록, 창립 공로자 명단, 연구소 설비 구축 보고. 낯선 이름들 사이에서 익숙한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박만수, 직함 연구소장 대리, 비고 핵심 설비 설계 기여. 이도윤의 눈동자가 번쩍였습니다. 청소부가 연구소장 대리였다고? 그때 문이 열리며 인사팀 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인턴 혼자야? 무리하지 말고. 괜찮습니다. 자료 정리하는 거 좋아합니다. 사원이 나가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도윤은 파일을 가방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메모장을 꺼내 조심스레 적었습니다. 날짜, 파일 위치, 문서 번호.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식당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트레이가 부딪히는 소리, 국밥에서 올라오는 김치통에서 퍼지는 마늘 냄새. 박만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국을 떠먹었습니다. 맞은편에 이도윤이 앉았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야말로 고맙지. 덕분에 좋은 사진을 하나 얻었네. 사진은 지웠습니다. 왜 지웠어요? 기대하면 아픕니다. 기대는 늘 깨지니까요. 박만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오래된 상처에 소금이 닿는 듯 쓰렸습니다. 한도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겨울 햇살이 번졌고 빌딩의 그림자가 식당 바닥을 기하학처럼 가로질렀습니다. 한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까워지면 상처가 드러나고 멀어지면 후회가 깊어졌습니다. 오후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문의하신 직원 신상입니다. 파견 용역으로 등록되어 있고 주소지는 반지하 월세입니다. 가족은 기록상 없습니다. 한도연은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인턴은 보육시설 출신입니다. 후원 기록이 끊겨 있었고 대학 등록금은 본인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저녁 무렵 사무동 복도에서 조용한 소란이 일었습니다. 전등이 잠시 깜빡이더니
한 줄이 꺼졌습니다. 박만수가 사다리를 가져와 전등을 갈았습니다. 이도윤이 아래에서 받침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조심하세요. 괜찮네. 이런 건 내일이야. 정구가 돌아가며 딸깍 소리를 냈고 복도가 환해졌습니다. 그때 끝에서 누군가의 박수가 3번 울렸습니다. 한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감정이 지워진 듯 평온했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수고했네. 별 말씀을요. 이름이 박만수 맞지? 박만수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공기가 한순간 고였다가 흘러갔습니다. 박만수는 천천히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조용한 복도에 기계실의 팬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한도연은 입술을 열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내가 불편하게 했군. 아닙니다. 내일 아침 잠깐 봅시다. 한도연은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 뒤에 얇은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날 밤 이도윤은 자취방 책상 위에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박만수라는 이름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곁에 행사 사진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지워버렸다고 말했지만 사진은 눈꺼풀 안쪽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도윤은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았다. 아주 따뜻했다. 오래된 집의 온기 같았다. 박만수는 고시원 창가에 서서 거리의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겨울바람이 낡은 창틀을 흔들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작은 동전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래전 아들이 집을 나가며 맡겼던 동전이었습니다. 마지막 인사처럼 건넨 돌아오겠다는 약속 같은 물건. 박만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였네. 내일은 누구의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 숨이 막히도록 고요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 박만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젯밤 회장의 목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내일 아침 시간 좀 내주게. 단 한 줄의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경계, 분노, 후회, 그리고 묘한 불안. 사무실 불을 켜자 먼지 입자가 부유했습니다. 박만수는 걸레를 짜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 넌 여전히 그 자리에 있구나. 한때 함께 공장 바닥을 닦고 기계를 조립하던 동생. 아버지의 유언장을 두고 갈라섰던 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작았습니다. 한쪽은 재벌이 되었고 다른 한쪽은 청소부가 되어 같은 건물 안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사무동 문이 열리고 이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습관이죠. 새벽 공기가 제일 솔직하거든요. 어제 말씀하신 동전 이야기, 그거 진짜예요? 그래요. 내 아들이 어릴 때 준 겁니다. 꼭 돌아오겠다고. 이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무언가 가슴 안쪽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혹시 지금은 어디 사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대화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이 생겼습니다. 그 시각 회장실에서는 한도연이 비서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만수의 기록을 전부 가져와. 1997년 이전 자료까지. 예, 회장님. 비서는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입니까? 그냥 오래된 인연일 뿐이야. 그러나 한도연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파일을 넘겨보던 도연은 오래된 사직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기술 유출 및 회사 기밀 누설 혐의로 해고 조치.
그 서류의 하단에는 회장 직인이 찍혀 있었고 그 서명은 젊은 시절의 한도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형을 내쫓은 거였구나.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파편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유언장을 빼돌리던 숙부의 목소리, 형의 항변, 그리고 어린 도연의 침묵. 그날 도연은 아버지의 눈을 피했고 결국 권력을 택했습니다. 점심 무렵 회장은 일부러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오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도연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때 박만수가 식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야기 좀 합시다. 정미자는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둘은 직원용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한도연은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님 아니, 박만수 씨. 정말 당신이 그때 그 박만수요? 그런 이름을 아는 분이 많지 않죠. 왜 돌아왔습니까? 돌아온 게 아니라 버려진 자리가 아직 남아있길래 머물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난 아버지의 뜻을 따랐을 뿐이었어요. 그 뜻이라는 게 가족을 버리라는 거였습니까? 박만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난 배신자가 아니었소. 기술을 팔지도 않았고 회사를 팔지도 않았소. 다만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지요. 한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왜 떠났습니까? 쫓겨났습니다. 당신의 도장이 찍힌 서류로. 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정적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복도 청소기를 밀고 지나갔고 그 소음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르고 흘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한도연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그때 결혼한 여인, 이름이 이정희 맞죠? 박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 이름을 아십니까? 그 여인에게서 아이가 있었죠. 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그 여인은 나에게 찾아왔었소. 당신을 찾지 못해 내게 와서 아이를 부탁하고 사라졌소. 박만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후원 기록이 끊겼다더군요.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이도윤이 문 앞에서 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 이름 혹시 이도윤입니까? 한도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청년 손을 잡아봤습니다. 그 손에 내 아들의 손 모양이 있더군요. 말끝이 떨렸고 박만수의 눈가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의 운명이 하나의 실로 엮여 있음을 깨닫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겨울 햇살이 서서히 기울고 있었고 사무실의 유리창에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박만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돌고 돌아 결국 한자리에서 만나는군요. 그날 저녁 회사 복도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책상 위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자신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너무 늦었네요. 박만수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작은 동전을 손에 쥐었습니다. 도윤이 그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세상은 아직 나를 버리지 않은 거겠지. 창밖에서는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졌고 세 사람의 운명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한 줄기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눈처럼 고요했지만 곧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눈이 내렸습니다. 새벽 회사 앞 도로는 하얗게 덮였고
사람들의 발자국만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박만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을 닫던 그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져 손등에 닿았습니다. 세상이 덮이긴 하네요. 하지만 마음은 덮이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시간 회장실의 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도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형님의 아들이라면 입술에서 새어나온 말은 자신에게조차 낯설었습니다. 종이 위에 박만수의 인사기록 그리고 이도윤의 입사지원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세상은 돌고 돌아 결국 원점으로 오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책상이 사진 속에 젊은 자신이 비웃는 듯 보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구내식당은 분주해졌습니다. 정미자는 평소처럼 국을 끓였지만 눈빛이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박만수가 식판을 들고 오자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만수 씨, 어제 회장님이 부르셨다면서요. 예, 그냥 안부 정도요. 그분 표정이 심상치 않던데요. 그래도 피부친 게 남아있긴 하네요. 정미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아이 이도윤 내 아들일 수도 있답니다. 정미자의 손에 들린 국자가 덜컥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그럼 회장님이 내 동생이요. 그 짧은 대답에 정미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죠. 형이 청소부, 동생은 회장, 그리고 손자는 인턴. 박만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시각 이도윤은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귀에 꽂힌 단어는 아들, 손자, 회장.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부모가 이 회사 안에 있다고? 그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점심 무렵 이도윤은 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들어오게. 한도연은 손짓으로 그를 앉혔습니다. 자네는 이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나? 이제 석 달쯤 됐습니다. 그래. 혹시 가족은 있나? 이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어릴 적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한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 그런데 혹시 박만수 씨와는 어떻게 알게 됐나? 청소부 아저씨요? 그냥 회사에서 마주쳤습니다. 자네가 그 사람을 아버지라 불렀다던데. 이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행사장에서 잠시 장난처럼. 장난? 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흔들 수도 있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이도윤은 고개를 숙였지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길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간 뒤 한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눈빛 형님을 닮았구나. 손끝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팀 복도에서 직원 몇 명이 수군거렸습니다. 청소부 아저씨가 회장 형이라던데? 에이 설마. 어제 회장님이 직접 불러서 얘기했다잖아.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시작된 말은 층마다 번져나갔고 결국 박만수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진짜예요? 회장님 형님이라면서요? 박만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는 보관실로 불려갔습니다. 인사팀 부장이 싸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 회장님 형이라니 농담입니까? 직원들이 동요합니다. 농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부장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왜 숨겼습니까? 묻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나가주십시오. 회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박만수는 텅 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머니 속 동전을 만졌습니다. 또 버려지는 건가? 그 시각 정미자는 뛰어와 이도윤을 붙잡았습니다. 큰일 났어요. 회장님이 박만수 씨를 해고시킨대요. 뭐라고요? 직원들이 소문 퍼뜨렸다고. 이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곧장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만수 아저씨를 해고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내 질서를 위해 어쩔 수 없네. 그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그분에게 빚을 진 겁니다. 무슨 뜻이지? 그분이 회사 설비의 원형을 설계하신 분입니다. 기록에 있었습니다. 한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봤나? 보관실 자료에서요. 직접 확인했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회장의 낮은 목소리. 그건 오래된 이야기야. 이제 그만 잊게. 잊을 수 없습니다. 이도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박만수가 들어섰습니다. 그만하게, 도윤 씨. 아저씨. 회장님, 전 괜찮습니다. 어차피 오래된 그림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형님, 그만두시오. 형님이라 부르지 마시오. 난 더 이상 그럴 자격이 없소.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정적 속에서 오래된 원한과 피로 맺힌 관계가 뒤섞였습니다. 박만수는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이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그 한 단어가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박만수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말게. 그 말은 너무 늦었으니까.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하얀 세상은 고요했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은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누구도 이 눈이 멈출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얼어붙어 아침길이 미끄러웠습니다. 회사 앞에는 출근하는 직원들의 발자국이 엉켜 있었고 모두들 작은 소문 하나에 수군거렸습니다. 회장 형이 청소부였대. 그 인턴이 손자라던데? 세상일 정말 몰라. 그 말들은 눈처럼 가볍게 흩날렸지만 그 안에는 냉기와 비수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고개를 숙인 채 현관 유리를 닫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눈을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낮게 엎드린 그림자만이 벽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정미자가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어요. 사람들이 너무 괜찮습니다. 일 안 하면 마음이 더 복잡해요. 그는 걸레를 짜며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도 버틸 수 없겠지. 그래도 그 아이 얼굴을 한 번 더 볼 수 있다면. 그 시각 회장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서류를 올려놓으며 머뭇거렸습니다. 회장님, 박만수 씨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뭐라고?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오전부로요. 그리고 그 인턴 이도윤 씨도 사직 의사를 냈습니다. 한도연의 손에 들린 펜이 떨어졌습니다. 둘 다? 예. 같은 시각에 제출했습니다. 순간 회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진 두 장의 봉투가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얀 눈 위로 검은 점 두 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만수와 이도윤이 회사 정문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의 입에서 무의식 중에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지 마라 형님. 그 말은 유리창에 부딪혀 사라졌습니다.
밖에서는 찬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이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박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정말 그만두실 거예요? 응. 이젠 여길 떠나야 할 때지. 저도 같이 나가겠습니다. 그러지 마. 자네는 점잖아. 아직 기회가 많지 않나? 기회요? 저한테 그런 게 남아있다면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쥔 동전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 어릴 적에 준 거다. 뭐라고요? 그날도 눈이 왔었지. 내가 아버지한테 준 동전이야. 행운의 증표라면서. 이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정말. 박만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동자는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 도윤아. 내가 내 아들이 맞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람도 발자국 소리도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숨결만 남았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 내가 잘 자라는 걸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 충분하지 않았어요. 난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 날 기다린다고 믿고 싶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박만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같이 가요. 멀리. 안 된다. 난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어. 자네까지 잃고 싶진 않네. 아버지. 그 외침이 공기를 찢었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회사 정문이 열리며 검은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회장 한도연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형님. 이제 그만두게. 더 이상 얽히면 상처만 남을 테니. 형님을 다시 잃을 순 없어. 이번엔 내가 붙잡을 거요. 붙잡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우린 이미 다른 길을 걸었어. 그렇다면 도윤이는 어쩌고? 박만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이 키웠잖소. 난 그걸로 충분하오. 아니요.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아니었어. 죄책감이었을 뿐이요. 세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눈발이 세게 휘몰아쳤고 공기의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문 옆에서 경비원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공장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연기 기둥이 하늘로 솟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박만수가 청소도구를 보관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박만수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도현과 이도윤도 뒤따랐습니다. 창고는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안에서는 터지는 소리와 금속이 녹는 냄새가 번졌습니다. 안 돼요. 위험합니다. 경비원들이 막아섰지만 박만수는 외쳤습니다. 그 안에 내 기록이 있어. 내 이름을 증명할 자료들이. 그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도윤이 뒤따르려 하자 한도연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들어가면 같이 죽어. 그럼 아버지를 잃어요. 도윤이 몸을 비틀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순간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불꽃이 허공을 갈랐고 두 사람의 모습이 연기에 삼켜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대며 불길을 잡았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안쪽에서 검은 형체 두 개가 드러났습니다. 도윤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고 박만수는 그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이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형님. 박만수의 눈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겨우 떴습니다. 도윤이는 살아있어? 응, 곧 병원으로 데려갈 거야. 박만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 이제야 마음이 놓이요.
형님, 정신 차리시오. 도연아. 박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우리 너무 늦게 만났구나. 그 말과 함께 그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한도연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서 형의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는 아직도 검은 재가 묻어 있었지만 호흡은 약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 건물 위로 불길의 잔향과 눈발이 뒤섞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남은 건 후회와 죄의식뿐이었습니다. 한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형님, 이번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아이까지도.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박만수가 남긴 불탄 상자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또 하나의 편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모두의 운명을 다시 뒤흔들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하얀 불빛은 새벽 내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이도윤은 미동조차 없었고 침대 옆에 앉은 한도연은 손을 움켜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손은 형의 체온을 대신 전해주는 듯 따뜻했습니다. 형님, 그토록 원망했던 당신이 결국 제 아들을 구했군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죄책감과 감정이 뒤섞여 그는 숨을 고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유품 중에 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불에 조금 그을렸지만 내용은 읽을 수 있습니다. 하얀 봉투 위에는 검게 번진 글씨로 도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눅눅했고 일부는 타 들어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봉투를 뜯어 그 안에 편지를 꺼냈습니다. 도연아, 내가 이 글을 볼 땐 아마 나는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오래전 우리가 헤어진 날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지워졌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공장의 도면은 내가 팔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가 숨긴 비자금을 세상에 밝히려다 누명을 썼지. 그날 너는 고개를 돌렸고 난 모든 걸 잃었다. 그래도 미워하지 않았다. 어린 내 눈에도 그 선택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아니까. 내 아들 도윤이는 너에게 맡기고 싶었다. 그 아이는 어미를 잃고 세상에 혼자 남았다.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하다. 부디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길 바란다. 형, 박만수.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한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형님. 목이 잠겨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고 불에 그을린 글씨가 서서히 번져나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의 뜻보다 사람을 택했어야 했는데.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침대 옆의 모니터에서 미세한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삐삐. 이도윤의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도윤아. 한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고 담당 의사가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려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도연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이도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서는 눈발이 희미하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여긴 병원입니까? 그래, 도윤아. 이제 괜찮다. 한도연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짧은 질문에 한도연의 목이 멎었습니다. 형님은 널 지키고 떠나셨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도윤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구하러 들어갔는데 그분은 내가 살아있는 걸 보고 미소 지으셨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병실의 공기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이도윤은 천천히 일어나려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그분이 정말 제 아버지였나요? 한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이자 내 형님이셨다. 그럼 회장님은 제 삼촌이신 거네요. 그렇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말할 자격이 없었거든. 난 모든 걸 잃게 만든 죄인이었어. 이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아버지는 절 버린 게 아니라 지켜주신 거네요. 그의 눈빛이 고요하게 떨렸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는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박만수의 영정은 단정히 웃고 있었고 많은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미자는 하얀 국화를 들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늘 묵묵히 일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가셨네요. 하늘에서도 부디 편히 쉬세요. 한도연은 조문객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회사를 형의 이름으로 바꾸겠네. 만수테크. 그게 원래 우리 가문의 뿌리였으니까.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시작을 하겠소, 형님. 며칠이 지나고 회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 안으로 이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젊은 청년 그대로였습니다. 저 회장님, 그만두겠다고 했던 일 번복하고 싶습니다. 돌아오겠다는 뜻인가? 예. 하지만 직원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잇는 사람으로요.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가문은 권력보다 진심으로 이어가야지. 네. 저도 이제 사람을 남기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도연은 서랍을 열어 불에 그을린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편지는 내 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다. 하지만 절반은 내 몫이야. 그는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도윤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받았습니다. 타버린 가장자리 속 글자들이 여전히 따뜻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약속드릴게요. 당신이 못다한 일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빛이 유리창을 넘어 병원 복도와 회장실을 동시에 비췄습니다. 박만수가 남긴 온기처럼 세 사람의 운명은 다시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투의 이면 불에 덜 탄 종이 한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누군가의 낯선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밀보고서 한도연 비자금 조성 관련. 그리고 그 종이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인사팀 부장이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군. 눈이 그친 아침, 회사 건물은 평소처럼 평온해 보였지만 내부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복도마다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고 직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전날 인사팀 부장이 누군가의 비밀 서류를 발견했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도연은 회장실 책상 위에 놓인 형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 위로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그의 얼굴엔 쉼없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형님, 당신 뜻대로 회사를 새로 세우고 싶었는데 아직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네요. 그는 속삭이듯 말하며 커피잔을 들었지만 한 모금도 삼키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인사팀 부장이 보고 드릴 게 있다고 합니다. 들여보내게. 잠시 후 문 앞에 선 부장은 공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우연히 창고 잔해 속에서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불에 덜 탄 봉투 한 장이었습니다. 기밀보고서 한도연 비자금 조성 관련.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한도연은 문서를 받아들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누가 작성한 건가? 박만수 씨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요? 형님이 이런 문서를 남길 리가 없어. 직인도 있고 날짜도 정확합니다. 창고 화재 전에 보관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지금 나한테 왜 가져온 건가? 회장님께 사실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면 회사는 입 다물게.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건 사적인 문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럴 순 없습니다. 이미 감사팀에도 일부가 전달됐습니다. 순간 한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회장님, 이제 진실을 밝히셔야 할 때입니다. 형님의 의도든 아니든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형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그렇다면 직접 증명하십시오. 부장은 냉정하게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한도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는 냉정한 문장들로 가득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경위 보고, 한도연 회장, 내부 자금 이체 확인. 서명 박만수. 그는 서류를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형님이 날 고발하려 했다는 건가? 아니, 그럴 리가. 그날 오후 이도윤이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얼굴이 안 좋으십니다. 괜찮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다. 업무에 신경 써라. 도윤은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물건 중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창고 화재요.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한도연은 놀라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확실한 증거라도 있나? 잔해 속에서 불탄 라이터와 알 수 없는 약품 흔적이 나왔습니다. 화재 유발제 성분입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불로 뭔가를 감추려 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한도연의 뇌리에 부장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설마 그자가? 그는 서류를 품에 넣고 곧장 감사실로 향했습니다. 감사실 문이 열리자 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불법 자료를 감사팀에 넘겼다지? 왜 그런 짓을 했나? 저는 회사의 명예를 위해. 회사 명예? 그 입으로 그런 말을 하다니. 한도연은 서류를 내밀며 외쳤습니다. 이 문서 형님 필적이 아니야. 조작이야. 그걸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형님은 절 고발할 이유가 없었다. 형님은 내 죄를 덮으려 한 분이지. 그럼 이건 누가 쓴 겁니까? 당신이지. 형님의 서명 파일을 조작한 건 당신이야. 증거라도 있습니까? 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이도윤이 들어섰습니다. 그 증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노트북에서 복구한 영상입니다. 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USB를 꽂자 화면 속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부장이 서류를 꺼내 복사하고 불붙은 천을 던지는 장면이 선명히 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할 말이 있습니까? 이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부장은 숨을 삼키며 물러섰습니다. 난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누구의 명령이지? 윗선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려 한다고. 그 윗선이 누구지? 해외 투자자 쪽에서. 그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부장은 갑자기 허공을 가리키며 도망치려다 경비에게 붙잡혔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회장실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한도연은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형님, 또 당신이 나를 구했군요. 죽어서도 나 대신 싸워줬소. 그는 무너진 듯 웃었습니다. 이도윤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여전히 흔들릴 겁니다. 그래도 지켜야지. 형님의 이름으로 세운 회사니까. 회장님, 아니 삼촌. 그 한마디에 한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도윤아. 이젠 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가자. 그날 밤 경찰차 불빛이 사무동을 비췄습니다. 부장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고 직원들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발이 다시 흩날렸고 유리창에 비친 형의 영정이 미소를 짓는 듯 했습니다. 형님, 이제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거짓이 아님을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한도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새벽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앞 나무가지마다 새순이 돋았고 차가운 바람 대신 따스한 햇살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날의 화제와 진실 그리고 형제의 비밀은 모두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언론은 한동안 소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진실보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궁금해했습니다. 한도연은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올 때가 됐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후회와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 앉은 사람은 바로 이도윤이었습니다.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인턴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는 직원들 앞에 서서 첫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회사를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이곳은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아닌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모이는 공간이 될 겁니다. 제 아버지 박만수 씨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조용한 박수가 번졌습니다. 그의 말에는 화려한 수사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고 직원들은 그 진심을 느꼈습니다. 구석에서 정미자가 눈시울을 훔치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회사가 사람 냄새 나네요. 그날 오후 한도연은 조용히 형의 묘를 찾았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언덕 위, 묘비 앞에는 흙먼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서서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회장 한도연이라는 직함이 찍힌 사직서와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님, 내가 평생 짊어지고 살던 죄를 이제 내려놓습니다. 도윤이가 당신의 뜻을 잊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나보다 훨씬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오. 도연 올림. 바람이 살짝 불었고 편지의 모서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형님, 이제야 마음이 조금 편해졌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묘비를 한번 쓰다듬은 뒤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아침 회의를 마치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하늘은 맑았고 멀리 봄비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동전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니고 있던 그 동전이었습니다. 빛이 바랬지만 손에 닿는 감촉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지켜봐 주세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미팅 준비 다 됐습니다. 정미자가 활짝 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네, 바로 갈게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젊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
만수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름이 적힌 화면이 벽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발표를 시작하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 아버지가 남긴 설계도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당시엔 기술이 따라주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가 그 뜻을 완성할 차례입니다. 직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꿈이자 세대의 약속입니다. 회의가 끝나자 한도연이 조용히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잘했네, 도윤아. 삼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삼촌 덕분입니다. 아니, 넌 내 힘으로 일어섰지. 형님이 있었다면 자랑스러워 했을 거야.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세상은 내 세상이야. 나는 뒤에서 지켜볼게. 아니에요. 삼촌도 함께 가세요. 그 말에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퇴근길에 나섰습니다. 노을빛이 도심 건물 사이를 비추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길가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봄바람이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살아있는 기분입니다. 회사의 간판은 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만수테크,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남기다. 밤이 되자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도윤은 사무실을 나서기 전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하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동전을 가볍게 던지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같은 하늘 아래 있네요. 그 웃음은 고요했지만 단단했고 그 속엔 지난 세대의 아픔과 새로운 세대의 희망이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책상 위에 한 장의 사진을 흔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청소복을 입은 박만수,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도윤, 그리고 뒤편에서 미소 짓는 한도연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남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의 온기,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 새벽이 밝아오자 회사 정문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약속을 지켜보는 듯 따뜻했습니다. 이도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의 꿈, 그리고 당신의 세상까지. 그의 발걸음은 단단했고 그가 지나가는 복도에는 봄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한 세대의 눈물 위에 또 한 세대의 희망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공감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